예, 이제 그 이어서 호남 실학자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유명한 실학자들을 아마 알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부족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이 얘기를 듣고 혹시 기회가 되면 그분들이 활동했던 유적지나 그 살았던 곳 그리고 그분이 가졌던 저술이나 그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산 이야기를 합쳐서 가면서 호남 실학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우리가 호남 실학을 재평가하고 호남 실학의 어떤 의미를 재조명하려고 할 때 오늘 얘기하려는 호남 실학의 여러 인물들을 꼭 좀 한번 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담처럼 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위백규라고 하는 분을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이름도 몰랐었어요. 그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백규 선생, 존재 위백규 선생 같은 경우는 경세치용, 현실 사회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물론 이제 뭐 전 세계 지도라든가 뭐 환영지 같은 그런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실사구시도 관련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위백규 선생 전에는 나경적이나 홍대영 같이 이 새로운 그 자명종, 뭐 양수기, 방적기, 혼천이 이런 거를 만드는 말하자면 약간 그 이용후생적인 아주 실사구시적인 그러한 어떤 그 발명가 스타일의 이런 분들이 많았고 영암 신경준 같은 사람도 지리학이나 언어사로에서 이 백과전서파 이제 그런 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하백원 선생 같은 경우가 약간 위백보다는 뒤인데 다산보다 뒤지만 그분도 발명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계영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계영배. 계라는 건 경계한다든가 뭐 벌을 준다든가 그래도 될 건데 영이라는 건 찰영자거든요. 배자는 술자니거든요. 계영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계영배를 발명한 분이 하백원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영배가 뭐냐면 술에 잔을 가득 채워 먹으면 술이 채고 나빠지니까 일정 한도가 되면 그걸 넘으면 모든 술이 밑으로 빠져나가게. 요즘 말하면 수색변기죠. 그런 걸 만든 분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수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차라든가 이런 거 다 만든 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지금 이 규남 하백원은 박물관이 화순에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다산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저는 그 나경적이라고 하는 석당 나경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690년에 태어나서 176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실학자 중에서는 시기로 보면 굉장히 앞부분에 속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손재주가 많고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그 나경적과 제일 많이 교류했던 분이 바로 홍대영이라는 분이에요. 홍대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홍대영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천안이죠. 목천이라고 하는데 그쪽 분이거든요. 충청도. 근데 아버지가 나주 목사로 오셔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여기 왔다가 거기서 나주목에서 이 나경적과 함께 발명품 만드는 이제 그런 인연을 맺는 분인데 어쨌든 이 석당 나경적은 화순 동복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후대에 이제 규남 하백원이 그 동네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규남과 석당이 서로 연결되는 설화라든가 이야기가 많고 어떻게 보면 전라도에서 호남의 실학자를 얘기할 때 자꾸 빠지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석당 나경적이 가장 앞설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기옥형이라든가 자명종이라든가 자전수차, 수차죠 수차, 물레방아 이런 걸 발명한 걸로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홍대영과 함께 혼천이라는 거, 요새 같으면 지구이죠. 그거를 만드는 그걸 제작한 분이 바로 석당 나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문집이 최근에 뭐 다시 초고가 있던 걸 가지고 문집을 발간했습니다만 석당 유고, 석당 실기라는 저서가 있고 이 석당 나경적이 발견하고 발명한 그것이 사실은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실학자들이 이런 걸 발명하는 전초 앞단계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학자들까지도 이 나경적을 칭찬하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나경적 가문이나 화순 동북에서 전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홍대영의 글 속에도 이게 나오는데 남국의 기사다. 남쪽 나라의 나라 남쪽에 참 기이한 특별한 선비다. 이렇게 평칭을 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지금 석당에 관해서는 참 이렇다 할 저기가 없지만 석당 실기만 지금 만들었을 뿐이고 비가 있을 뿐이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홍대영과 관련되고 규남과 관련되면서 석당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석당을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석당과 관련이 됐던 홍대영, 전라도 사람은 꼭 아니지만 그러나 전라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전라도의 이 호남의 실학자들과 교류를 많이 했던 분이 바로 홍대영이라서 그냥 간단히 홍대영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실학자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인 사람이다. 그런 평을 들을 정도. 그런데 홍대영이 지금 이 혼천이를 만든 것만 볼 게 아니라 균전제라든가 부병제라든가 이런 농민에 대한 생활 보장 정책 이런 것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하자. 그러니까 과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 쓰자. 뭐 이런 추천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제도를 아주 의무교육제도를 주장. 요새 같으면 초등교육, 의무교육 이런 특별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담원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어떻게 가졌을까? 바로 나대용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긴 거죠. 홍대용은 태어난 해가 1730년이에요. 그러면 나경적하고 비교하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홍대용의 그 어릴 시절에 이게 만났더지만 그게 이제 돼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부면에서 혼천이로 상징되는 지전설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지금 충청도에 가면 홍대용 전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전설, 천문지식, 그 다음에 자명종, 발명품 이런 것들을 전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청도에서 많이 써먹지만 우리 호남의 실학을 얘기할 때 홍대영도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재 위백교가 이제 되겠습니다. 1727년에 태어나서 1798년, 그러니까 영조, 정조의 전기간을 사는 거죠. 장흥 출신입니다. 장흥에서도 저쪽 남쪽에 관산, 지금 천관산 밑에, 그래서 지금 그곳에 생가도 있고 그 장흥 위시들의 어떤 역사 문화 유적이 전시관, 박물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쪽이 아주 동상도 지금 만들어 있고요. 호남 실학의 상골로 불려졌어요. 초창기에. 그 중에 이제 위백기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황윤석과 규남 하백원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이제 황윤석이 부안 사람이긴 한데 위백규랑 아주 가까워서 편지도 오고 가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존재 위백규는 어느 정도를 보면 순수한 선비이다. 그러니까 제야 지식인으로서 오래 살아온 거죠. 그리고 중앙정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회갑이 다 돼서 50대 말에 옥과 현감을 하고 사실 벼슬을 별로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뭐를 했느냐? 실학적인 저술을 하고 사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걸 쓰고 왕한테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정조가 위백규의 이 사회 개선론이랄까 실학적 저술을 보고 정조가 초빙을 합니다. 불러요. 위백규 선생을 불러드리죠.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벼슬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나라 전체고 하나는 향촌사회고. 그래서 그 글들이 우리 존재 위백규의 저술 속에 있는 거예요. 정연신보라는 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정연신보라는 책이 바로 향촌사의 개선론이거든요. 그럼 왕한테 오는 봉사, 만원봉사 같이 올린 거기에는 국가 제도의 변혁이고
정연신보라고 하는 거는 지방제도의 변화인데 그 내용이 제가 80년대, 70년대에 글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향촌사회에 이런 정도로 세밀하게 40 몇 개 조항을 쓴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저도 논문을 쓰면서 뿌듯함을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장흥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사회가 변할 때 18세기 말 19세기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한 분이 바로 우리 존재 위백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환영지라고 하는 세계 지도 그리고 지리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원봉사라고 해서 정조한테 올렸던 사회 모순을 지적한 개혁론, 그 다음에 정연신보라고 해서 전라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방사회를 향촌사회를 어떻게 바꿔야지만 우리 조선사회가 제대로 될 거라는 거 이걸 쓴 거. 그 다음에 지리지로 환영지라는 거 이제 그거를 저는 강조하고 있죠. 물론 뭐 그 외에도 저술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행기에 쓴 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정말로 우이백교가 보는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지식, 그 다음에 솔직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존재 우이백교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기가 이제 좀 뒤떨어진, 조금 떨어지지만 규남 하백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1781년에서 태어나서 정조 말년에 태어나서 1845년에 돌아가시니까 19세기 전반기를 다 산 분이죠. 근데 이분은 사실은 젊을 때는 제가 규남 하백원 그 박물관도 있고 학술총회도 하고 세미나도 할 때 참여를 해봤는데 이분이 젊을 때는 성리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완전한 성리학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 예컨대 농상, 공공 이런 거에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자연이 발명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규남 하백원이 갖고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가 변하는데 그 사회의 변화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실학을 얘기할 때 이용후생이다, 경세치용이다, 실사구시다 얘기를 했잖아요. 하백원의 시대는 다산 이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 이제 주목하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분야가 다르니까 규남 하백원의 발명품 이렇게도 가지만 한편에서 보면 규남이 갖고 있는 사회 인식 이런 것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실학자가 갖고 있는 사회 어떤 개혁론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 지리학자 중에 양복은 교수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하백원이 만든 동국지도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그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국지도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한 분이 바로 우리 화순 동복 출신의 규남 하백원 선생인 거죠. 그러면 이분이 혼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호남 성리학의 실학의 어떤 분위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를 보여준 분이 이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유명합니다만 자승차, 혼자 굴러가는 차. 그 다음에 그 물레방아 이거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계영배학가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잔에 물이 참 밑으로 쭉 빠지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농기구로서 이런 걸 발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규남 하백원 선생 같은 경우는 실학자이면서 성리학에서 개신적인 어떤 실학 사상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사구시로 들어가서 자연과학으로 들어가서 백과점수 들어가서 아니면 세부적인 발명품을 만든 분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자료를 제가 준비한 거 하면 이제 이 화면에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만국전도하고 조선전도 그리고 방수차 그런 모습들이 다 있죠. 이거 실제로 지금은 재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관 대전에 있는 과학관에 그걸 전시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분을 제가 소개드렸는데 호남의 실학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맺을게요.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에 가면
실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하고 싶고 아니면 또 현실 문제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조망하는 이런 게 실학인데 그 실학에 가장 그 유명했던 사람이 우리가 다산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산이 바로 그런 실학을 완성한 곳이 호남이다. 그 실학은 다산 혼자의 저설물일 수도 있고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호남에서 내려왔던 호남의 실학 정신이라는 게 다산에 의해서 총규합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다산 실학과 호남 실학을 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볼 때 그 실학의 모습이 더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다산의 앞 시대에 있었던 호남의 실학자들이 있고 다산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산의 후학들이 있어요. 근데 다산의 글 속에 제가 느낀 거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제 전라도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다산의 그 많은 글 속에 나경적이라고 하는 선배, 홍대웅이라고 하는 선배, 그리고 전라도 얘기를 그렇게 잘 쓴 존재라 의백교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가 안 나와요. 그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다산은 안목도 좋고 정보력도 좋으니까 다 모아가지고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산 이후에 이제 활동을 했던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규남 화백원 같은 경우도 있고 다산에 18제자가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다산 18제자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많이 못했는데 할 수도 사실은 없죠. 근데 이분들이 많은 일을 했어요. 말하자면 서포터가 된 거죠. 다산하게 서포터도 되고 다산에서부터 배운 실학 정신을 가지고 그 뒤에 또 써먹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실학의 호남 실학의 주인들은 호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고 이게 뭐 굉장한 연구로 뭐 많은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호남 실학은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런 걸 보여준 실학자들이 석당 나경적을 비롯해서 홍대영을 비롯해서 존재 의백교 그리고 귀남 하백원을 이렇게 보여진다.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관심폭을 서울에서 보면 호남하면 전라북도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반개 유용원, 부안 거기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 있지만 그래도 이 전남에서 배출됐던 이런 실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지를 좀 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신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전시관이라든가 유적지들이 다 있거든요. 존재하고 규남 화백원하고 나경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